리허설 도구로서의 모의고사는 뭐냐? 리허설 도구로서의 모의고사는 뭐냐? 리허설 도구로서의 모의고사라는 의미는, 자, 이거 잘 보세요. 수능 리허설로서의 모의고사라는 뜻입니다. 이게 수능 모의고사로서의 리허설이라는 뜻인데, 수능 리허설로서의 모의고사라는 거는 어떤 걸 말하냐? 자, 실력이 요만큼인데, 점수가 이런 애가 있고요. 점수가 이런 애가 있어요. 자, 보셨나요, 지금? 응. 그러니까 이 두 친구가, 오른쪽 왼쪽 친구 둘이 있는데, 두 친구가,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두 친구의 실력은 뭐 하다는 거야? 실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실력은 똑같은데, 왼쪽에 있는 친구와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서로 뭐가 다른 거예요? 점수가 다르잖아요. 그쵸? 네, 점수가 달라요. 근데 두 친구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두 친구가 점수가 다른데, 그러니까 실력 말고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은 두 친구 같아요. 두 친구 같은데, 실력은 두 친구가 같은데, 점수가 두 친구가 달라요. 근데 실력 말고도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쵸. 데이지님 말씀하셨네. 뭐냐면, 실력보다 점수가 안 나오죠. 그렇죠. 실력보다 점수가 안 낮습니다. 그러니까 실력보다 점수는 낮게 나와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래서 100점을 받고 싶으면 실력이 120, 130이어야 돼요. 실력이 120, 130이어야 100이 나오는 거지. 실력이 100이면 100이 안 나옵니다. 그건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지금 삶을 사셔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만큼 못 내보냅니다. 근데 갖고 있는 만큼 가깝게 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받아오는 성적보다 우리 아이가 훨씬 더 대단한 거죠. 아, 이게 왜 이렇게 뻗어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보여주는 모습보다 우리 아이가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보세요, 아이들을. 우리 아이가 지금 받는 점수보다 우리 아이의 실력이 더 높다. 예,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얘네 둘 사이의 이 간극이 왜 생기냐. 얘네 둘 사이에 이 간극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얘네 둘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적절한 긴장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이 적절한 긴장도는 어디서 생긴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냐면은, 시험을 볼 때 목표가 있으면 생겨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아니고 긴장도예요. 긴장도. 긴장을 해야죠. 예. 제가 입금 매주 하면서 긴장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쵸. 제가 입금을 매주 하면서 긴장감이 있어야죠. 근데 그 긴장감이 지나쳐서 불안감이 되면 안 되죠.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시험을 볼 때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긴장감은 목표가 있을 때 생긴다. 목표가 있을 때 생긴다. 두 번째, 그럼 저거를 바꾸는 게 뭐냐? 두 번째. 저 간극을 만드는 두 번째 요소가 뭐냐? 그게 바로 시험 운영 원칙입니다. 즉, 시험을 어떻게 보겠다라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내가 가장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그냥 막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원칙을 갖고 시험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능장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는, 수학 시간에는, 영어 시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저걸 만들고, 시험 전에 만들고, 시험 시간에 실천하고, 시험 후에 수정하고. 다시 뭐라고요? 저런 원칙을,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원칙을 시험 전에 만들고, 시험장에서 해보고, 해보니까 좋더라, 안 좋더라. 단순해요. 네. 이건 모두에게 다르거든요. 그냥 예시예요, 예시.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그러니까 모두, 예를 들어서 뭐, 단어에서 막히면 넘기고 문학 풀고 와서 보기, 뭐, 답이 안 보이면 혼동 개념 생각하기, 뭐, 듣기 플러스 18에서 29 풀기, 나머지, 날려 읽지 말고 차분하게, 잘 안 읽히면 43에 45 세트 읽고 오기,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하고, 뭐, 그 다음에, 조건 묻는 것에 줄긋기, 식 더럽고 계산 힘들면 허리 피고 숲을 보자, 놓친 거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얘만 이런 게 아니에요. 문제 풀 때, 선지 2개 남았을 때 헷갈리면 전제를 의심하고, 발문 보기 보고 먼저 설계하고, 뭐, 또는 보기 문제 풀 때 어떤 유형의 보기인지, 작은 글씨 꼼꼼하게 X축, Y축 낚시를 주의하고, 선지에 주는 조건이 면 할 때에, 이런 거를 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런 걸 정하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 많아도 돼요. 한두 개여도 됩니다. 한두 개여도. 아, 첫 술에 배 안 부르다니까. 그러니까 한두 개여도 됩니다. 한두 개. 그러니까 3월 학평을 보기 전에 애랑 국어는 어떻게 볼 거야?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국어를 어떻게 볼 거야? 라고 했어요. 수학을 어떻게 볼 거야?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지 모르시겠죠? 몇 개 틀릴 거야? 몇 점 받을 거야?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볼 거야? 어떻게 볼 거야? 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수학에 국어 시험 까맣게 잊어버리기, 수학 행동안에 시험 직전 다시 보기, 한국사 끝나고 잠시 휴식 후 시험 여백의 고난도 풀이 논리 정리하기, 막히면 넘겨서 끝까지 가고 막힘 후에 나머지 도전. 그러니까 어떻게 볼 거야? 거기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몇 점을 받아올 거야 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볼 거야 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래야 애들이 말을 하죠. 얘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유난히 약하거나 뭐 자주 하는 실수나 이런 거를 적급법을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적분에서 식을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식을 착각하는 거를 1, 2, 3, 4, 5, 6으로 쭉쭉쭉쭉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에서 적분 문제의 식을 착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얘가 1번에 뭐라 썼냐면 부정적분시 잊지 말자 적분상수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특히 부정적분시 실수를 자주 하니까 온전한 식을 쓰자. 이거는 수능 노트예요. 수능 노트. 수능 노트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월 학평은 이렇게 길지 않아도 된다니까.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정말 부탁.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하는 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형 실수. 도형 실수는 그림 착각을 주의해야 된다. 코사인 법칙은 제곱을 잊지 않았는가. 양변과 사이각인데 아무거나 하지 않았는가. 코사인 부호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사인 법칙은 이 R인데 R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친구는 기술 지문이 나오면 생소한 비슷한 이름을 주체를 바꿔주는 거. 뭐 기술의 목적이 뭐냐는 걸 보는 거. 선지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 그 다음에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번에 송티 생각나요? 송티가 쓴 거예요. 송티가 쓴 건데 이게 지구과학인데
자기가 맨날 이 파장 변화라고 쓴 거를 잘 틀렸나 봐. 그래서 거기다 밝기 변화라고 써놓고 짧을수록 X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실수 노트라고 해가지고 그쵸? 네, 실수 노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저희 클립도 있고요. 입금 클립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잖아요. 요거 2월 22일 날 우리 라이브 현장에서 라이브 하는 아주 귀한 영상 수경 원장님 나오시는 이 귀한 영상 있잖아요. 이 귀한 영상이 그 실수 노트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실수 노트에 잠깐 들어보시면 오디오를 해놨죠. 틀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볼게. 뭐라고 나왔어요? 실수에 영향을 미친 뭐 나왔어요? 상황을 파악한대.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그냥 뭐 개념이 헷갈렸어요. 공식이 생각이 안 났어요. 어려웠어요.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하기에 해결책을 뭐라고 써놨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자기 언어로 바꿔서 이해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실수 노트에다 담는다는 거예요. 자기 언어로. 지금 자기 언어라는 표현을 썼죠. 네, 자기 언어로. 그러니까 자기만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자기 언어로 만들 수 있다는 게 학습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거 이제 실수 노트 어떻게 쓰는지 요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이거를 보시고 아이랑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이기 위한 여기 방법을 이 원본 영상에서는 1시간 25분부터 수경 원장님이 나오세요. 1시간 25분부터. 그래서 1시간 25분부터 수경 원장님 나오시니까 요 1시간 25분부터 나오는 요 장면. 20대 투자. 내 돈 학교 사는 저희 건데. 두 프리미엄이 아니어가지고 광고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할 거면 제대로. 아 이런 의도는 없었는데 제가 왜 20대 키움증권 광고를 해주고 있지? 시작부터 키움증권. 유튜브 레디? 프리미엄으로 바꿔야 되나 봐. 비타민 뭐, B군이 왜 이렇게 두 배로 광고 많이 강화된 나와요? 뉴 센트룸과 함께 다시 보기 오늘도 하면 두 광고 이렇게 배로. 많이 나와요? 교실 몰랐는데. 그런 것들 되게 그 여기 수능 똑같이 과정에서 여기 그런 일이 생기는 여기 똑같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답 분석을 특히나 제대로 하면서 이 똑같이 EBS 나오잖아요. 그쵸? 학생들은 EBS 이렇게 시험을 나오잖아요. 보고 EBS 나오고 그 다음 날 수경장님 이게 1시간 꼭 25분부터 분석지를 쓰게 누가 해요. 써주세요. 1시간 25분부터 보시면 돼요. 그거 안 1시간 25분부터 쓰시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해보면은 실수 노트는 우리도 안에 1시간 들어가서 43분부터 해보면 나와요. 하는 것들 많잖아요. 1시간 43분부터 1시간 43분부터 나오니까 이거 꼭 아이들이 보세요. 원리를 따지고 언제 거 꼭 앞뒤를 보셔야 따져서 된다고? 원인을 분석하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25022 무슨 말씀인지 요때 거 꼭 보셔야 됩니다. 요때 거 아니면 클립에 가시면 입금 클립에는 21분 43초 21분 43초 입금 클립에는 21분 43초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클립 잘라놓은 거니까 클립 잘라놓은 거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레모네이드는처럼 세미클론 하고 25로 썼다가 1분 25초라고 제가 생각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1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 날 거에 1시간 25분부터 수경원장님 나오시니까 꼭 전에 한번 수경원장님이 알려주셨죠, 방법. 밥 먹을 때 틀어놓으라고. 밥 먹을 때 틀어놓으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실수노트. 이 실수노트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요로 와가지고 보면은 요게 밴드에 648화에 가면은 648화에 가면은 지금 요거 모아놓은 거 보실 수 있어요. 요런 수능 노트 모아놓은 거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보세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꼭 아이들한테 요거 보셨어요? 좋은 거 한 번 더. 요거. 실수는 각오만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요 영상 보였어요, 영상?
영상 한번 볼까요, 오늘? 네, 영상 한번 보죠. 네. 영상 보면은, 이것도 한번 3월 모의고사를 망치는 법 탑3. 3월 꼭 모의고사 준비하고 보여주세요, 있어? 얘한테. 떨리지? 이번 시험의 목표는 아는 것만 다 맞자. 네, 어때? 이거. 방황하는 널 위해 준비했어. 저 실수 이거 멘붕 너무 첫 시험부터 좋아요. 제대로 잡자.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첫 번째, 방황하는 널 떨리지? 요거. 이번 시험의 목표는 아는 것만 다 맞자. 어때? 방황하는 널 위해 준비했어. 실수 멘붕 첫 아, 시험부터 이거 제대로 귀엽지 않아요? 잡자. 첫 번째, 시간 관리 실패. 막히면 튄다. 꼭 기억해. 모르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을 거란 자신감으로 시험장 들어가? 당연히 모르는 문제 나오지. 여러 문제일 수도 있어. 풀릴 것 같다고 조금만 더 하면서 시간만 쓰고 틀리지 말고 일단 풀 수 있는 것부터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전략이 중요. 종료령 10분 전엔 무조건 마킹. 마킹 끝나고 컴싸 들고 다시 도전. 그래도 모르겠으면 착하게 살겠다 기도하고 잘 찍기. 막혀서 멘탈 터지려는 순간엔 주문을 외워보자. 나만 어려운 거 아니다. 걔도 어려울 거야. 모고니까 틀려도 괜찮다. 공부할 거 찾았으니 운 좋다. 이렇게. 두 번째, 쉬는 시간에 답 맞추는 거 금지. 쉬는 시간에 친구들끼리 답 맞추다. 생각보다 틀린 거 막 나오면 바로 멘탈 나간다. 그러니 답 맞추지 말자. 시험 보면서 계속 생각나서 집중 못하고 실수 유발. 결국 시험 볼 의지 가출. 지난 시간 시험은 잊고 지금 풀고 있는 문제에만 집중. 세 번째, 실수만 안 했어도 이런 게 좀 전에 그 시험 시간에 하지 않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운영 원칙인 거예요. 쉬는 시간에 답 맞히지 않기. 이런 게 운영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시험 보고 오면은, 쉬는 시간에 답 맞췄어? 안 맞췄어?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수는 다짐만으로 극복 불가. 억울한 점수만 반복될 뿐. 적어도 내가 어떤 과목,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 어떤 실수를 주로 하는지는 내가 꿰고 있어야 비슷한 상황에서 안 당하겠지? 방학 동안 풀었던 교재나 기출문제들 훑어보면서 실수 노트를 작성. 시험 전에 반복해서 읽고 모의고사 쉬는 시간에도 읽자. 실수 줄이고 아깝게 틀린 것만 없어도 성적의 급이 달라진다. 기억해? 실수는 멋있어요. 멋있어요. 각오만으로는 줄여지지 않는다. 앞서 본 세 가지 기억하면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이거 막혔는데 넘어갔어? 넘어갔어. 잘했어. 실수도 멘붕도 습관이 되니까. 이번 첫 모의고사를 통해 앞으로 있을 나의 수능의 완벽함을 만들어 나가자. 끝으로 시험에 도움이 되는 선배들의 노트를 이게 보여줄게. 이제 실수 노트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모고 같은 거죠. 여기서처럼 뭐 급하게 시작하지 말고 제발 첫 문단 제대로. 기준 과정은 제시 넘버링 확실히 체크하면 조건 체크 뭐 이런 거. 그리고 접속어 지시어 잘 챙기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수학 좌표는 길이와 넓이는 절대값,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범주 역함수는 한 존재 여부 항상 고려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써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된다. 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꼭 한번 같이 아이들하고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 리허설 도구로서의 모의고사는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나만의 운영 원칙 이런 걸 정한다. 또는 풀이나 실수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시험 직전에 읽고 시험 시간에는 실천을 하고 그쵸?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서는 활용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고 다음 시험의 목표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건 역시 뭘 해야 되냐? 복기를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시험지가 없기 때문에 이걸 복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복기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수경 원장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많이 강조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쉬는 시간에 답 맞추지 말고 전 시간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다시요. 쉬는 시간에 답 맞히지 말고 전 시간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너의 머리를 믿지 말고 너의 기록을 믿어.
이러면서 쉬는 시간에 그것들을 써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